늦은 밤 민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서리는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르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힐끔거렸죠. 잠시 후 진동과 함께 화면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잘 자요, 내 사람.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민재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린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린은 평소처럼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묻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재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숨소리엔 분노도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잠든 침실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문득 서린의 휴대폰에 찍힌 이름과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이길 바랐지만 한편으론 자신이 알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민재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서린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잠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민재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아직 이른 새벽의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속에서 한 남자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퇴근 후에도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길은 어느새 서린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해 있었죠. 어둑한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조용히 시동을 끄고 병원 출입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간간히 의사와 간호사들이 퇴근하며 웃음소리를 내었지만 민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 서린이 하얀 가운 위에 코트를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빠른 걸음으로 병원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다가와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운전석에 앉은 도윤의 얼굴이 희미한 가로등 아래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서리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병원 뒷길을 따라 사라졌고 남겨진 민재의 얼굴엔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확인해야겠어. 이게 진짜 뭔지. 다음 날 그는 회사 동료 태수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사설 탐정 한 명 알아요. 조용히 알아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낯선 사내를 만났습니다. 거친 수염에 무표정한 얼굴의 탐정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위치 추적, 통화 기록, CCTV까지 가능하죠. 단 결과는 원하시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탐정은 서린의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보고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매주 두세 번 병원 근처에서 도윤과 접촉. 장소는 일정하지 않음.
그 짧은 문장 하나로 민재의 세상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재는 설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떠올렸습니다. 늦은 퇴근, 잠긴 문, 지워진 통화 기록, 그리고 사라진 결혼 반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죠. 그러나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그를 스쳤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누군가 일부러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민재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그는 홀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배신이라면 나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겠지. 설이는 병원 지하 통로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지하 보관실 문을 열자 낡은 CCTV 서버 장비가 줄지어 있었죠. 그녀는 주변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칠 전 환자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 병원은 술렁였고 도윤은 은밀히 기록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설이는 그 지시를 따르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진실을 감춘 대가로 평생의 죄책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윤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CCTV 백업이 복사되는 동안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이는 숨을 죽이고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간호사 유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주변을 살폈어요. 설인 선배, 여기에 왜 있어요? 유진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이는 잠시 말을 잃고 모니터 화면을 덮었습니다. 유진의 눈은 이미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일 제목에는 사망 기록, 원본 삭제 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유진의 표정이 굳어지고 공기 속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설이는 유진을 데리고 복도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본 건 잊어야 해요.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에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해야죠.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아요? 설이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도윤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설인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 씨, 근무지 이탈은 병원 규정 위반이에요. 당장 위로 올라가세요. 유진은 두려움에 몸을 굳히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이는 억눌린 감정이 터질 듯 숨을 고르며 USB를 품에 넣었어요. 도윤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이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묻어버리는 일이 될 거라는 걸요. 민재는 탐정이 건넨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윤의 차에서 내리는 설인의 모습이 또렷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의 구도는 완벽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찍어둔 듯 정교했죠. 그의 이마에 핏줄이 솟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려대며 머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주차장엔 낯선 차가 몇 대 서 있었고 경비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시간을 재듯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의 차가 나타나 지하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설인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여미며 주변을 살폈고 곧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핸들 위에 올린 손을 떨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확실하네, 이제 끝이야.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선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덩치 큰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 구역은 입주민 전용이에요. 민재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옆구리에는 무전기가 달려 있었고 눈빛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지금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재는 차를 돌려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죠. 그는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꺼내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둘 오늘 밤 도윤의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더 이상 확인 필요 없어요.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서린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에서 이름이 깜빡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끝만 희미하게 반짝였죠.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던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민재는 서린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엔 짧은 인사조차 사라졌고 식탁 위에는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죠. 그러던 중 탐정이 또 다른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감사실 문서, 사본과 도윤의 사인 복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내부 비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환자 사망 원인 조작과 의료기록 삭제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의 배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더 깊고 어두운 진실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민재는 거실 불을 켜둔 채 서린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린이 들어서자 공기는 한순간에 팽팽해졌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 당신이 한 일입니까? 서린은 가볍게 고개를 돌렸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잖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서린은 손끝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알면 다칠까봐 그랬어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날 보호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더는 변명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재의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를 펼쳐보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 그날 밤 늦게 민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는 뒷문으로 돌아가 경비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야간 경비원은 그의 얼굴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깐만, 서버실 위치만 알려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민재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어두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버실 문을 열자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전선이 엉켜있는 장비가 보였죠. 그는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냉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긴 왜 있죠? 민재는 대답 대신 주먹을 움켜쥐었고 순간 몸이 휘청거릴 만큼 강한 충격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서버실 안의 파일 복사음이 끊기고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민재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의 손엔 피가 묻어 있었고 USB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USB를 움켜쥔 채 밖으로 나갔을 때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병원 서버실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뒤 근처 골목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피가 식어가며 점점 차가운 감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깨진 USB가 꼭 쥐어져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일을 가져왔어요. 도윤이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금 조심하세요. 경찰 쪽에도 도윤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재의 등줄기를 차가운 전류가 스쳤습니다. 다음 날 서리는 도윤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민재가 병원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어요. 그가 건드린 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위협 같았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윤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떠나면 됩니다. 해외로. 하지만 서리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곧장 기자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이제야 말할 결심이 된 거예요? 네,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도윤이 한 짓을. 서리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지만 그 뒤를 검은 밴 한 대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녀가 눈치채기도 전에 낯선 남자가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그 시각 민재는 탐정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린이 납치됐습니다. 위치 신호가 공장지대에서 잡혔어요. 민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를 몰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가르며 그는 악셀을 세게 밟았습니다. 공장 창고 문을 밀치고 들어간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먼지 낀 공기 속에서 도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서리는 손에 총을 든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외쳤어요. 그가 먼저 쏘려 했어요. 난 나를 지키려 한 거예요. 민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았지만 그 사이엔 이미 믿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 사이렌이 울리며 공장 주변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리는 손에 든 총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재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총은 누가 쐈습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피가 묻은 손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끝이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조사실 안은 싸늘했습니다. 형사는 차가운 시선으로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건 당시 당신은 현장에 왜 있었습니까?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해치려 했어요. 형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도윤이 당신의 회사와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게 서로 얽히고 있었고 진실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병원 이사장 피살,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자막이 전국 뉴스에 흘러나왔습니다. 서리는 살인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재는 참고인 신분으로 남았습니다. 조사 도중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윤은 환자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협박해온 장본인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모으려다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죠. 형량이 줄었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세상 앞에 피해자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민재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에서 서리는 초췌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만은 살려서 다행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유리 위로 떨어져 두 사람의 시선을 가렸습니다. 봄이 오기 전 병원 건물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빠르게 식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로 떠들어댔죠. 그 사이 민재는 도시를 떠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수민사진관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사진관 안에는 낡은 카메라와 오래된 인화기만 놓여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문을 열며 먼지를 털고 조용히 셔터를 닫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그는 묵묵히 렌즈를 맞추고 웃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유진 기자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서린 씨가 남긴 마지막 자료예요. 당신에게 전해달라 했습니다. 민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서린의 손글씨와 몇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화낼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믿어주길 바랐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재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담배 끝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바라보다 가게 뒤편 화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치솟으며 종이가 타들어갔고 검은 재가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그 불길 속에는 미움도 슬픔도 사랑도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민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도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남은 건 잿빛 하늘 아래 작은 사진관의 불빛뿐이었습니다.